노드.js 프로그래밍 제7번째 시간 HTTP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 HTTP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HTTP 통신에서 요청과 응답으로 통해 오고 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HTTP를 다루기 위한 모듈, 그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T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차수의 학습 목표로는 HTTP 통신의 특징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신을 다루기 위해서 HTTP 모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HTTP 서버를 한번 만들어보고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TTP 통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TP 통신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가 될 거예요. 아마도 웹브라우저 이용해가지고 어디 뭐 구글이나 어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주소란에 넣을 때 제일 앞에 들어간 게 HTTP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가 되고요. 하이퍼텍스트라는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HTML처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HTTP 통신에서 한번 그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통신의 특징으로는 이제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동작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웹브라우저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죠. 주소 입력하고 나서 리턴을 친다거나 고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웹브라우저는 요청을 만들어 가지고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는 우리가 입력한 주소에 있는 그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거기다 응답을 받아서 다시 웹브라우저로 전송하게 되고요. 웹브라우저는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입력했던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예제를 좀 넣어볼까요? 네, 포르쉐 웹사이트네요. 네, 만약에 포르쉐 차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입력했어요. 주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웹페이지에 한 요청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서버는 요거에 대한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면 하나, HTML 자체는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는 HTML 자체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미지도 있고 CSS도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미지도 요청하고 이미지가 2개면 2번 요청하고 3개면 하나 더 요청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요청하고 CSS도 요청하는 식으로 여러 번의 요청과 응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HTTP 통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 URL입니다. URL은 아마도 이제 이전 기본 모듈을 다룬 차수에서 이제 URL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스킴이 있었고요, 호스트가 있었고, 패스와 쿼리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다음 URL에 허용되는 문자열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을 쳤다면 한글 같은 경우는 URL에 허용되는 문자열이 아닙니다. URL에 허용되는 문자는 알파벳, 숫자, 하이픈, 언더스코어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문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돼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요청, 그다음에 요청에서 URL 이용해서 URL에 있는 서버로 이제 요청이 날아가고요, 응답이 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요청과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하단에 개발자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청 어떻게 날아오고 응답 어떻게 날아오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메시지 구조, 응답 메시지 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T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봤죠? 이제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 메시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TP 메시지 중에서 요청 메시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제일 처음 시작은 요청 라인이라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와 바디, 엔티티라고 부르는 요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HTTP 요청 메시지의 구조고요. 제일 처음 시작은 요청 라인이 있다고 했죠? 요청 라인이 이렇게 한 줄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필드, 이름, 콜론, 값 형태로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 하나 있고, 공백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화면상에 있는 이 그립은 이제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요청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요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지 않는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청 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라인은 이제 처음 시작은 요청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RL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HTTP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TTP 메소드에서 한번 보자면, HTTP 메소드는 리소스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를 이제 동사 형태로 적어 놓은 게 HTTP 메소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대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네 가지만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이라는 요청이 있고요. get은 컨텐츠를, 리소스를 얻어오기 위한 요청. post와 put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를 이제 서버로 보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거고요. put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저장하거나 혹은 수정하는 걸 요청하는 것을 push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delete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리소스를 삭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HTTP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HTTP 요청 헤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헤더는 키와 이제 값 방식으로 저장이 돼요. 키와 값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요 헤더에 들어가는 필드들은 이제 그 요청과 응답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헤더 부분이 있고, 공통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청 메시지에서만 사용하는 항목도 있고, 필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에서 사용하는 응답 전용의 헤더 필드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그 노드를 다루는 시간에서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라는 것도 주요한 헤더 중 하나고, 쿠키, 컨텐츠 타입, 컨텐츠 랭스, if, modify, since 같은 이런 헤더 항목들이 있습니다. offset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쿠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쿠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요청 헤더로 보냅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제 종류나 타입, 길이, 그다음에 언제 이 리소스가 특정 날짜 이후로 변경됐다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if, modify, since 이런 식의 헤더들이 요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요청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URL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URL만 이용해 가지고 요청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et이나 trace 같은 이제 HTTP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바디 사용하지 않고 이제 URL만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를 보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URL에 있는 경로 혹은 쿼리 스트링 같은 걸 사용해요. 그래서 서버는 이런 URL을 구성하는 경로와 쿼리 스트링을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이나 이제 trace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바디 사용하지 않고 URL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TTP 요청을 보낼 때 요청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get과 trace 같은 경우는 URL을 이용한다. 메시지 바디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요청 정보를 전달할 때 바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 바디, 얘는 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데이터를 작성하는 컨텐츠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약에 한번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매드맥스고요. 이제 매드맥스 영화에 대한 감독은 조지 밀러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바디에 전달했고요. 전달한 방식이 이름 이꼴 값, and 이름 이꼴 값 방식이죠. 바로 쿼리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바디에 이제 쿼리 문자를 전달하는 방식을
메시지 헤더에다 작성해 주는데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에 xwww form URL encoded 이런 식으로 메시지 헤더에다가 작성해 줍니다. 그럼 서버는 어떻게 됐냐? 메시지 헤더에서 컨텐츠 타입을 읽어가지고 URL 인코딩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body를 이름 이꼴 값 이 부분 잘라내고요. 이름 이꼴 값 이 부분 잘라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HTTP 요청을 보낼 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를 body에다 작성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요청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JSON 형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지 바디 부분입니다. 앞엔 헤더고요. 헤더 부분의 컨텐츠 타입에는 어플리케이션 JSON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에는 이렇게 JSON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 정보를 전달할 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멀티파트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멀티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바이너리 파일 있죠. 사진 올린다거나 혹은 뭐 워드 파일 보내거나 혹은 압축 파일 같은 거 보낼 때 서버로 보낼 때는 이제 멀티파트라는 걸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타입 뭐가 들어가면은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 알겠듯이 멀티파트이기 때문에 멀티파트는 여러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구별하기 위한 구별자가 컨텐츠 타입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멀티 타입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멀티 파트 메시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하나의 파트입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의 파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멀티 파트가 되고요. 각각의 파트를 구별하기 위한 구별자가 이렇게 헤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청 정보를 서버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 요청 정보를 전달할 때는 메시지 바디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바디를 작성할 때는 바디를 어떤 식으로 인코딩할 것인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HTTP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HTTP 응답 메시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응답 메시지의 구조는요. 요청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 라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됩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상태 라인 있고요. 응답 라인 있고 여기에는 헤더들, 그 다음에 공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가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응답 메시지에는 이렇게 바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청과는 좀 다르죠. 대신 전체적인 구조는 요청 메시지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 응답 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라인 첫 번째는 HTTP 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와 상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나타나요. 버전, 상태 코드, 메시지 나타나게 됩니다. 상태 코드는요, 이제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간결하게 코드 형태로 보여주는 게 상태 코드가 됩니다. 대별로 나누자면은 100번 때는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200번 성공했을 때의 200번 때의 상태 코드가 반환됩니다. 300번 때는 리다이렉션에 대한 거고요. 400번과 500번은 각각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 오류 그런 코드를 전달해 줍니다. 일단 200번 때 상태 코드 한번 보자면요. 200번은 그냥 일반적인 요청 성공했을 때고 201번 같은 경우는 요청을 보내서 뭔가 서버에 데이터를 생성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201번 같은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2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성공했지만 그 서버의 동작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200번대에 대한 응답 코드가 있고요. 300번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다이렉션 관련된 코드들이 몇 가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지금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다룰 수는 없습니다. 300번대는 리다이렉션 관련된 코드들이 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400번대는 서버에 대한 서버로 보내는 요청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400번 같은 경우는 요청을 보낼 때 요청 메시지 구성하는 필수 데이터가 없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400번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401번은 권한이 없는데 요청했습니다. 403번은 이 요청을 처리하기 싫어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404번 같은 경우는 리소스가 없는데 요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코드들이 같이 전달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상태 코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대한 동작들을 할 수가 있겠죠. 500번대 같은 경우는 서버에 대한 에러가 났을 때 500번대 에러를 사용합니다. 이다음에 볼 건 이제 응답 메시지의 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필드들이 있는데, 일단 뭐 컨텐츠 타입이나 랭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제 바디에 들어가는 이제 바디 데이터의 크기나 타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쿠키, 그다음에 뭐 이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에 대한 태그를 헤더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HTTP 뭐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것도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응답 메시지 바디입니다. 응답 메시지 바디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바디 데이터가 달라지게 합니다. 만약에 웹브라우저라면 대부분 이제 HTML을 제공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아니고 다른 거다 싶었을 때는 XML이나 JSON 같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옥텟 스트링 같은 것도 이제 바디 데이터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화면에 보여줄 게 HTML이다, 혹은 이미지다, 혹은 음악이다, 동영상이다. 그거에 따라서 바디 데이터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컨텐츠 타입 헤더 필드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나 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컨텐츠 타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타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텐츠 타입 같은 경우는 메시지 헤더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은 컨텐츠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 구성은 대분류와 소분류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일단 대분류는 이렇게 슬래시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아무런 이제 포맷이 없는 그냥 일반 문자열 같은 경우는 텍스트 플레인, HTML 같은 경우는 텍스트 슬래시 HTML 이런 형태로 주요한 컨텐츠 타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응답 메시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화면에 있는 건 HTML 응답해준 예제 코드가 됩니다. 헤더에는 이렇게 컨텐츠 타입 텍스트 HTML, 바디에는 이렇게 HTML이 기록이 됩니다. 얘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지는 그냥 헥스로 이제 출력하는 예제 코드가 되고요. 메시지 바디가 있고요. 이 바디에 대해서 헤더에는 컨텐츠 타입과 랭스를 이용해서 이제 타입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응답 메시지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응답 메시지 구성이 됩니다. 바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거를 헤더에 있는 컨텐츠 타입으로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요. 두 개는 각각 맞아야지 제대로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 타입이랑 바디에 작성된 데이터가 안 맞다 싶어지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전송된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왔지만 서버의 컨텐츠 타입,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준 컨텐츠 타입이 JSON 형태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얘를 JSON 형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JSON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깨진 문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HTTP 모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코드로 다뤄야죠. 그래서 HTTP 통신을 다루는 것은 HTTP 모듈이 있습니다. 기본 모듈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HTTP 모듈에 뭘 만들 수 있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에 있는 클래스를 한번 보자면 서버용 클래스에 뭐가 있냐면은 서버라는 클래스가 있고 인커밍 메시지, 그 다음에 서버 리스폰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버에서 사용하는 HTTP 서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되고요. 여기는 서버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필요한 클래스들은 hp.client, client request, incoming message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입니다.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는 서버에 갈 때는 인커밍 메시지 클래스가 돼요. 서버가 응답을 하죠. 응답은 서버 리스폰스 클래스가 되지만 이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가 가게 되면 인커밍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클래스가 좀 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인커밍 메시지냐 혹은 서버 리스폰스냐 혹은 리퀘스트냐 인커밍 메시지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서버를 다루는 클래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다루는 클래스 HTTP 모듈에 있는 서버라는 클래스가 되고요. 이 객체는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HTTP 서버에 있는 주요한 이벤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 request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connection request close 이벤트 그리고 좀 더 있긴 있어요. 얘는 나중에 API에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request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request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메시지가 왔을 때 동작하는 게 request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돼요. 그다음에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메소드가 됩니다. 서버에 제공하는 메소드는 뭐 listen, close, set, timeout 이런 식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서버를 어떻게 동작시키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create server라는 메소드 통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도록 대기 상태로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listen입니다. 코드를 옮기면 이렇게 돼요. HTTP의 create server, server listen 안에는 포트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서버를 동작시키는 포트 하나 지정해줘야 되는데 포트는 이제 되게 0에서 이제 65,535 이 정도의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0에서 1023까지는 웰로운 포트라 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포트가 됩니다. 이 포트는 사용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포트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면 포트를 하나 지정해줘야 되고요. 이 포트를 사용할 때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사용 중인 포트를 또다시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권한이 없을 때, 즉 0에서 1023번 포트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할 때는 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 대한 코드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모듈 로딩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객체 만듭니다. create 서버에서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 request라는 이벤트. 리퀘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함수는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두 개를 파라미터화한 함수가 됩니다. 커넥션 이벤트, 그 다음에 뭐 클로즈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3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 객체를 만들고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그 다음에 서버와 특정 포트를 리스닝하도록 포트 바인딩까지 해주면 서버 만드는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볼게요. create 서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리스너 함수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API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해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리스너 함수에 해당하는 리퀘스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요. 리슨도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웹브라우저는 이제 주소와 함께 포트 번호를 집어넣게 되면 서버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클래스들과 중요한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모듈에서는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한 함수가 아닌데 API 함수 보시면 create client라고 있습니다. 뭔가 create 서버와 이제 대응되는 메소드 같긴 한데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대신 뭘 사용하느냐? HTTP의 reque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API 함수를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은 get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get은 바디 없이 보내는, 바디 없이 요청 보낼 때는 이제 get 방식으로 보낼 때는 hp.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에다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이용해가지고 이제 HTTP 통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크롬 웹브라우저고요. 크롬 말고 이제 다른 브라우저에도 거의 다 기능이 있습니다. 크롬의 여기 도구에 가면은 이제 개발자 도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집어넣고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이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봐서 이렇게 HTML 형태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개발자 도구에 이제 네트워크 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청과 응답이 오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com HTML 얻어오기 위한 코드 같고요. 여기 보면은 제너럴 항목은 공통적인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URL, 리퀘스트 메소드는 get 메소드가 되고요. 상태 코드는 200번. 오케이. 떨어진 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헤더 같은 경우는 응답에 대한 헤더가 될 거고요. 리퀘스트 헤더는 요청에 대한 헤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헤더에 대한 항목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개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콘 파일 같은 경우도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HTTP 프로토콜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자한테 응답 메시지를 웹브라우저 형태로 보여주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장소에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HTTP 통째에서 봤었죠.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요청과 응답을 기반으로 HTTP 통신이 동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HTTP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로 보냈습니다. 그럼 서버는 요청 메시지를 분석합니다. 요청 메시지는 요청 라인과 헤더, 바디로 송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디를 사용하는 요청 메시지가 있었고 바디 사용하지 않는 요청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요청 메시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응답 라인, 헤더, 그 다음에 바디로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신하기 위한 HTTP 모듈이 있었죠. HTTP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서버도 만들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 클래스, 서버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대응하는가.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이벤트에서 사용하는 리스너 함수에 대한 형태를 간략히 봤고요. HTTP 서버를 봤었죠.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 해봤습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서버 위주로 거의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제 클라이언트 다루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TTP 통신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나 구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